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며 사무엘오의 어떤 부분에서도 소름이 돋는 여성입니다. 이혼 후 이제 3개월이 되어가는 저의 이야기를 들고 계십니다. 이혼 후 생긴 습관 중 하나가 깊은 수면에 빠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괴롭거나 수면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습관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람이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회상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뛰는 것 같고 공포스러워서 치가 떨리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 후 어떻게 이겨내고 왔는지 들려주고 싶네요. 20대 중반에 만난 남편과는 7년을 함께 했고, 그의 어머니가 나를 만나면 항상 칭찬해 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마치 내가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아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나의 겉모습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남편의 부모님은 차례대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옆을 돌아봤더니 부모님이 세상에 없다는 두려움보다는 내 상황이 큰 약점이 된 기분이 들더라. 착한 남편은 빨리 결혼해서 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독선적인 시어머니를 꺾을 수 없었어. 우리 집에 흠 많은 며느리가 되길 원치 않아 했던 거야. 그래서 남편도 만나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계속 우선권을 주고 우리는 헤어질 위기를 몇 번 겪었어. 이해는 하지만 외로웠고 서러웠어. 본능적으로 시어머니가 반대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인사를 가는 것조차 어려웠어. 몇 년이 지나 시어머니를 만난 건 30대 중반이었어. 이전에 만난 시어머니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차갑고 냉담했어. 사람들은 각자 자리가 있나 봐. 너도 자리를 찾아가야겠다는 거였어. 20대 때와는 달라져 있으니 너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라고. 부모가 없는 건 안 돼. 너도 부모 없이 성장한 적 없는데 갑자기 겪은 난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부조리한 대접 받았어. 그 경우가 아니라고. 너를 꾸짖든 정신 차리라고 흔들겠어. 난 예정대로 가고 너와 예에 바르게 대화하겠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하세요. 전에는 분명히 저한테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때는 부모님도 계셨을 때였지. 너 지금 살아있는 자식도 없지? 아, 맞아. 나 속물이라고 시큼해라 하더니. 근데 난 내 아들 지킬 거야. 너희들 결혼은 어떻게든 못하게 막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들한테서 너를 멀리하게 할 거야. 아, 맞다. 내가 너를 봐주고 있었던 건 혹시라도 반대했는데 너희가 사고 쳐서 애라도 낳을까봐 참고 있었던 거야. 허락했다는 듯 절대 아니야.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 잘 알아? 제 조건도 그렇고 자랑할 만한 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 둘은 8년 넘게 만나면서 한 번도 서로 마음이 변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오래 만나서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 이렇게 결혼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쳤나 봐. 언니, 어머니 뜻이 이러니까 헤어져 보기도 했고 저도 반대하는데 굳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전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니 허락해 주실 수 없을까요? 얘가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누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어머니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 남편에게 해외 출장을 신청해버린다고 했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두 눈으로 확실히 보고 싶었겠지만 테드를 보고 나니 제가 아무리 우기고 매달려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더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싸울 힘도 없었어. 근데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갑자기 해외로 갔다고 생각하던 남편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어머,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국어로 다시 쓰려니 조금 어려운데요. 하지만 최대한 따라 적어볼게요. 여긴 어떻게 된 건지 전 순간 헛걸 본 줄 알고 눈을 비비다시고 봤어요. 우선 들어가서 얘기하자.
나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설마 회사 그만둔 거야? 분명히 나한테도 비행기 탔다고 했잖아. 그게 사실 거짓말했어. 엄마가 계속 반려 신청하라고 해서 대충 하는 척만 하고 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당신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이대로 내가 가면 우리 진짜 끝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 반대든 뭐든 신경 쓰지 말고 같이 살자. 내 마음은 변함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뭐라고 그래서 뭐 평생 숨어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숨어 살자는 뜻 아니야. 그리고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는데. 나도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 거라고. 이건 사실 내 인생이 문제잖아. 엄마가 언제까지 내 인생 결정해 줄 건데? 난 엄마가 아무리 말려도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할 거야. 당신이랑 무조건 한다고 난 그렇게 결정하고 온 거니까. 당신까지 나 내쫓지 마. 나도 좀 무서워. 무서운 사람도 겁없이 이런 짓을 해. 안 그래도 어때? 내도 아니고. 왜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일 나중에라도 어머니가 알면 가만히 계실 것 같아. 우리 둘이 짜고 속이기까지 했다고. 더 화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 이대로 당신하고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럼 정말 끝낼 것 같아. 들어보니 남편은 이대로 떠나면 우리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 아이란 것도 알고.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서로 헤어지기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나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혼란스러웠지만 우리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내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숨어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나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바꿀지 명확한 해결책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이민을 떠난 삼촌이 한국에 올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다녀갔다가 돌아간 삼촌은 계속 나를 떠날 수 있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었어요. 홀로 남겨진 내가 가장 큰 걱정이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삼촌의 연락을 받는 것이 전부였죠. 급한 연락이라고 하고 전화도 못하고 왔어요. 삼촌이 어떻게 한국에 왔냐고 물으면서 남편의 신발과 짐을 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당시 남편이 우리 집에 있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채 당황한 삼촌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나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결혼했다고 하면 삼촌만 모르는 건가요? 아니요. 결혼한 적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좀 있어서요. 어떤 상황인데요? 남자랑 사귀는 건데 말이죠. 저는 삼촌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의 별세로 인해 결혼을 못하고 8년 동안 만난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을성 없어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야, 어떤 놈이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하는 거니 라며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오늘 그놈 얼굴 보고 갈 거야 라며 일어서자 갑자기 눈물이 떨어졌어요. 삼촌은 내 감정을 직감한 것 같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와서 바로 부모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요. 제 부모님이 대신해주고 싶다는 의미로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오자마자 삼촌을 만나자 삼촌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가서 언니 집을 정리할 것이다 라며 나갔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삼촌을 보고 내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으로 88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과 마주 앉아 상견례라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냉철한 삼촌은 어머님의 이야기에 담긴 뜻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명확하게 짚어내더군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게 정말 제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인데 정말 그걸로 반대하는 건가요?
아버지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 문제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적나라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니 아버지께서 그 계월의 나이대에 사셔서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결국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건가요? 다 돈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면 돈 문제라면 해결이 쉽게 될 텐데요. 부모님 없이도 해결되는 문제를 도록 나온 말 안 하셔야 하나요? 그것이 어머님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게 단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일 뿐 이야기를 마장하는 건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 이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머님이 당황했는지 말이 잘 안 나온 것 같더군요. 그래서 물을 마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무슨 얘기를 꺼내야 할지 생각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아파트 하나 사는 걸 추천해 주겠다는데 이 정도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죠. 그럼 제 건물 하나 정리해주고 통보하면 된 것 같네요.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아니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선택하는 쪽이 더 나은 조건을 준다면 부모님이 없어도 되게 편해질 텐데요. 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삼촌이 말하자 어머님은 자세를 고치며 윗몸을 약간 비틀며 말했어요. 아니,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그렇다. 건물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눈이 커진 시어머니는 삼촌을 놨다고 했어요. 삼촌의 자신감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건물은 내가 줄게. 그래요. 왜요? 지금은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닌데 섭섭하시면 미안합니다. 애들이 연애 얼마나 오래 했어? 20대 때부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했나요? 그래도 반대했다고 해서 대단한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망했어요. 집안채도 못해서 반대한 거였나 봐. 재벌가에 시집 가려고 우기는 게 아닌데 참 그러네요. 사정 알아주면 얼굴 붉히고 볼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풀기 좋겠다. 삼촌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사랑받고 근면 느리면 좋겠다고 했어? 돈이 아니었어요. 서로 오해한 것 같다. 이 정도면 됐어. 기분 풀어. 우리 집안 다 아는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 조카에 힘든 일 있으면 친척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거 알아주세요. 형님이 아니라 딸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나 다른 거나 막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뒤에 누군가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조심스러웠어요. 그때의 일들을 돌이켜보니 그 사람들은 제게 이익만을 본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서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삼촌 덕분에 운명처럼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길고 긴 시간 갇혀있던 상황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남편도 삼촌에게 감사할 만큼 감사해하며 삼촌을 평생 은인으로 기억했죠. 삼촌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떠나셔서 더구나 그의 4층짜리 빌라 건물을 상속받아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나타나 건물의 청소를 스스로 맡겠다고 했죠. 어머니,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이건 왜 그러신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건 다 여기 청소 아줌마에게 나간 돈이로군. 이 돈을 저희 집에서 아끼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 저도 경탄했죠. 아, 나도 집에서만 누워있기는 심심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니 시어머니가 엄연히 건물 운영을 맡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와 동의하지 않았다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대해 큰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가족 사이에서 일을 함께 하는 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일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깝다고요? 아니, 당신이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돈을 용돈처럼 주는 것이 아까워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러는 거요. 사정할 때는 언제고 우리 소중한 아들에게 들러붙어서 떨어질 줄 몰라요. 아이, 건물 하나 생겼다고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쳐다보네요.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가 막혀요. 그러나 더 화가 나는 것은 뻑하면 튀어나오는 결혼 전 이야기에도 신물이 날 것 같더군요. 누가 들러붙었다고 그러세요? 잊으셨나요? 벌써 해외로 떠나겠다고 했는데 안 가고 버텨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뭐야, 사실 그때 결혼 생각 접었다고요. 어머니 반대하는 이면 자신도 없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며 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서 삼촌 만나서 가셔요. 저에게 들러붙은 사람이 어머니랑 그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옛날 이야기 들추세요. 싫어요? 지금 내가 들러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돈 다 우리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삼촌에게 보내줘요. 신혼집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도리가 아니에요. 사정 다 한 다음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혹시 아니 말만 그러고 다 고쳐놓고 있나요? 이런 이야기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지쳐요. 너무 남서요. 좋은 뜻으로 도와준데 본인이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더럽고 치사하게 우리 어머님이 자기 뜻대로 쉽게 안 되자 빈정상했더라고 해요. 아니 얼마든지도 그 어머니를 찾겠어요. 어버이날 선물을 고르기 위해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생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시어머니가 즐겨 드는 가방을 고르는 도중에도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매장을 옮겨가며 더 비싼 선물을 고르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고른 선물들의 값어치가 눈에 띄게 컸습니다. 또 다른 매장에 들어가려는 시어머니를 멈추게 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시어머니를 설득하여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생각 없이 나온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뻔뻔스럽게 이러는 거예요. 너 한마디로 두마디 할래? 분명히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니 무슨 말 끝마다 건물주 며느리 하는데 저희는 그 건물에 그냥 얹어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생활비 둘이 번 돈에서 아껴서 쓰고 있어요. 솔직히 어머니 이렇게까지 비싼 거 원하는 만큼 다 사드릴 만큼 넉넉치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는 척해요. 오늘 더 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휴, 내가 모를 줄 아나? 건물 월세 꼬박꼬박 잘 받으면서 삼촌한테 준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그런 건지도 없을 줄 알아? 제가 어떻게 그 돈까지 다 쓰겠어요? 그리고 제가 설령 월세를 다 받는다 해도 그 돈을 어머니가 이렇게 펑펑 쓰실 자격은 없는 것 아닌가요? 어머니가 준 건물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제야 본심이 드러난 거네. 너 그래서 여태 날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던 거니? 아이야, 엄마 그만해요. 이 사람 정말 그 돈 다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편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그 돈까지 우리가 다 가져야 해요?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아이고, 이진애. 너도 속고 있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 짚이는 게 필요 없죠. 그럼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서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또 시어머니 성격이지 않고 맞받아 쳐야 그나마 좀 수그리는 편이었거든요. 보아하늘 시인 건물 월세를 제가 다 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만 나면 제 주머니에서 돈을 탈탈 털어요. 머리를 빗는다는 사람들은 어다 상황 후에 제게 남편과 소득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는 시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참아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우리는 경제적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도 피곤하고 어머니의 자유로운 생각에 맞서기가 싫어요. 지금은 각자의 경제적으로 분리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씨앗으로 여기 식겁하고 있었는데 당신 정말 삼촌한테 돈을 보내는 걸 맞아? 그런데 왜 그렇게 여기서 찾아가지? 정말 근거가 없는데 그냥 미안해서 그런 걸까 생각도 들고 네가 얼마나 보내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솔직히 전부 보내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때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다는데 어느새 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삼촌한테 보는 돈은 잊지 말아야 해. 삼촌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없었어. 아직도 잊지 마세요. 당신과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감사하지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있니 물건보다 큰 욕심이 없는 것 같구먼. 정말 창피해하지도 않니? 저는 시어머니가 내 앞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어느새 똑같아진 두 사람을 보니 더 치가 떨린다고요. 그 덕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감사함을 다 잊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삼촌이 남편을 다시 잘 보라는 말을 다시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없이 집을 찾아왔는데 그것도 혼자 힘으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물통 2개를 양손에 낑낑대며 왔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요새 너 무시되고 힘없는 것 같다 해서 내가 좀 이 고루에 물을 가져왔어. 그리고 너한테 미안한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한 일이 있어? 다 들었어. 나하고 싸운 것 때문에 너희 사이가 안 좋다더라고. 괜히 내가 넘겨짚어서 오해만 만들고 둘이 잘 살아도 도와줄 수 없을 망정.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갑자기 인정받기가 찾아온 것 같은 그 말에 너무나 어리둥절해졌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는데 어머니 말대로 남편이 요즘 저랑 사이가 안 좋다고 털어놓았는 것 같더라고. 그때만 한 것 같아서 제 어머니는 아들밖에 모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인정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솔직히 걱정되도록 남편하고 제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연세에 이렇게 무거운 것을 끌고 와 사과를 하는 게 내심 고마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우선 미안해하는 것은 정말 대담한 행동이야. 그래서 나도 그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 너 이걸 마셔본 적 있니? 이것 정말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 한 잔 따라줄게. 아, 정말이야. 예전에 아빠가 한 번 마신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고 오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무거운 것만 마시면 안 돼. 괜찮아. 우리 며느리 생각해서 내가 이것도 못할까? 여긴 새벽부터 줄을 서야 겨우 2통만 채울 수 있더라.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곳과는 확실히 다르대. 좋은 산내 전기를 쭉 받는 거래. 너를 위해 마셔봤는데 계속 마셔야지. 다 떨어지면 다시 갖다 줄게. 괜찮아. 내가 어머니를 편하게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어머니부터 한 잔 드세요. 건강에 좋은 것은 절대적으로 어머니가 더 많이 드셔야 해. 얘는 너를 생각해서 가져온 거니까. 아참. 그리고 너 혼자 다 먹는 게 아니야? 내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알았지? 아직도 그 놈은 망꽁지가 충분히 느껴져서 안에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지 못하는구나. 아이고, 못난 아들 대신해서 내가라도 나서야겠어. 그래도 나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산을 오가며 노력한 것을 듣고 나도 어머니 기분을 맞춰주고 싶었어.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인지 오랜만에 삼촌이 연락을 받아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 삼촌은 매달 건물에 월세를 보내는 것이 조금 찝찝하지만 충분해요.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다 가져요? 아이 좋아한다 그러면 삼촌이 일단 돈을 관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안 건드릴게요.
이 빚도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꼭 못 받겠어요. 솔직히 제게 이렇게 크게 해주실 필요도 없었는데 그때 큰 소리 치며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제 삼촌 덕분에 귀 안 죽고 잘 살고 있어요. 아이, 그래 다행이고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삼촌과 통화를 끝내고 난 뒤 금방 크게 떠들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목소리가 갑자기 속삭이면서 소리를 줄이더라. 문득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전화하는 척하면서 베란다로 나가 살짝 문을 열고 두 사람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게야? 하이, 너 잘 알아본 거지? 내가 다 알아봤다. 제 도장만 찍으면 끝난대. 일단 핸드폰 확보하는 게 중요해. 문자 날아오니까 내가 엄마한테 신호 주면 그때 이거 줘서 잠깐 채우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문자 바로 삭제해버리고 시간만 가면 이건 엄마 거 되는 거지? 코르세 물에다가 이거 섞어 놓으면 되겠다. 엄마가 오늘 밑밥은 다 깔아놨어. 아니 시이가 잠도 안 자고 떠다가 며느리한테 바치겠다는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저걸 마다하겠냐? 너는 엄마한테 시간만 말해주면 돼. 또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게 중요해. 은근히 눈치 빠르다고. 야야이, 엄마가 연기력은? 어머니보다 위급한 상황인가요? 그럼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모든 걸 다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 이름으로 된 건물명이 남편의 이름으로 바뀌려는 계획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군요. 쿠션 등을 이용해 교묘한 복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잘 해결하길 바라요. 시키시니까 어머니도 참번번이 힘들게 이러지 마세요. 힘들기는 그냥 가는 김에 챙겨온 거라니까 부담 가질 거 없다. 넌 거실 가서 쉬고 있어라. 내가 한 잔 따라갈게. 나는 커피나 한 잔 마실까 하고 같이 준비해서 갈 때 네 TV 보고 있어?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아침 아직 안 드셨죠? 순간 제가 주방 쪽으로 가려 하자 놀란 시어머니는 등을 휙 돌려서 컵을 가리고 절 보며 서더군요. 사실 어머니가 잠자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병 안에는 제가 크기가 비슷한 영양제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겉도 모르고 혼자 은밀한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 아주 소스쉽게 놀라는 얼굴을 보니 구경하는 재미가 꽤 있더라고요. 아이, 내가 아침 해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아침은 당연히 제가 준비해야죠. 안 그래도 오늘 밥 준비하려고 어제 재료 사둔 것도 있으니까. 어머니, 잠깐만 앉아 계세요. 오랜만에 제가 대접할게요.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가 만들어주는 아침 먹어보자. 그 전에 물부터 한 잔 마시고 해. 이거 금방 떠온 거니까. 네, 어머니, 정성인 한 잔 다 마실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꿀꺽꿀꺽. 영양제가 섞인 물 한 잔에 다 마셨습니다. 아이고, 잘 마시네. 산까지 갔다 온 보람이 있다. 시어머니 뿌듯한 표정을 짓더라. 그요, 모든 게 계획대로 잘 굴러간다고 믿었겠지. 멍청한 그 머리로 제가 머지않아 쿨쿨잠에 빠질 모습도 상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더 무서운 걸 준비해뒀죠. 바로 대장 내시경 할 때 장을 싹 비우는 새 장제를 타서 그늘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댁가 먹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만찬이 될 거라고 속으로 웃음을 참았어요. 늦게 자서 일어난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잘 차려진 밥상을 보고 기뻐해서 밥을 싹싹 먹더라고요. 와, 오늘 아주 달달하네. 언제 이렇게 다 준비한 거야? 맛있어서 기분이 좋아. 당신이 먹어주니까 더 기분이 좋아. 왜 어제 아침에 잘 해줬다고 장을 샀다고 그랬지? 어머니가 딱 맞춰서 오셨어. 같이 먹으니까 더 좋아. 어머니도 맛있게 드세요. 남편의 칭찬에 아내도 즐거워했어요.
나도 아주 맛있어. 내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았다니 몰랐어. 다이어트는 다음에 하고 오늘 더 먹어야겠다. 그 후 남편은 2그릇이나 밥을 더 먹으려고 했지만 잠시 후 배가 아프다며 바닥에 눕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화장실에 뛰어가고 고통에 시달리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더 가봐야 해. 아이, 이해가 안 돼요. 아, 나도 죽겠어요. 어떡하죠? 계속 화장실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상황이 급박해지는데 이후 상황은 이야기하기 꺼립니다. 터질 것 같아. 아, 나 곧 쌀 것 같단 말이야? 뭐하 안 나오는 거야? 남편은 얼마나 급한지 다리까지 꼬고 발을 동동거리며 화장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효과가 바로 나올 줄 몰라서 저도 모르게 진짜 웃음이 터질 뻔했다니까요. 그냥 문 좀 열어. 아, 미치겠으니까 문 좀 열라고. 야, 너는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그딴 소리가 나와. 아들이란 놈이. 저는 그런 두 사람이 신랑이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거실에서 재미난 구경이 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 그냥 집 가. 아, 내 집이야. 화장실도 못 쓰게 이러고 있지 말고. 야, 치사하게 내 집너니 상태를 집에 어떻게 가라는 거야? 가다가 싸면 어쩌려고. 이놈이 많이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문 열어. 그러면 문 부서지겠다. 아유, 그만둬 드려. 한참을 둘이서 언성을 높이고 화장실 문 잡고 들락날락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너무 지쳤는지 바닥에 대자로 누압 쓰러지더라도 곧 탈진하기 직전의 상태나 다름없어 보였죠. 저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머리 좀 잘 쓰시지. 속 다 비우고 나니까 어때요? 머릿속에 가득 찬 나쁜 생각도 좀 빠져나갔으려나. 모르겠네. 뭐 힘없어 죽겠는데? 아, 당신은 또 무슨 소리야? 너 대체 아침을 어떻게 한 거야? 우리만 왜 이러고 있어? 너만 멀쩡하고 흥이 아셨어요. 그렇게 맛있다면서 먹더니 저는 두 인간이 숨겨놓은 잠 오는 것을 모아둔 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저 재워놓고 건물. 모든 것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머리가 이렇게 간단할까요?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알아본 적이 있나요? 이 멍청이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어쩌면 한심하고 어쩌면 한심하다고 말해? 하나의 도장을 찍는다고 이 건물이 쉽게 넘어가겠죠? 이 멍청이들아, 너희 머릿속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 이렇게는 안 된다고. 언제나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다른 방법을 찾았죠. 내 배가 아니라 내 온 몸이 고통스러워서 며칠째 그를 겪고 있어요. 그 피해를 겪어보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빠뜨린 거네요. 당장 두 사람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이렇게 모으는 일은 불법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나는 신고했어요. 경찰을 불렀죠. 지금 우리를 어떻게 처벌할 건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법을 잘 모르지만 남편은 내 바지를 붙잡으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잠깐만, 여보, 대화를 하자고요. 너희와 어떻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가 하긴 한 말이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하려 하진 않았어. 엄마는 돈을 탐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신뢰해줘. 너 지금 엄마를 팔아먹은 거야? 같이 죽자는 거야? 왜 엄마가 물었을까요? 이제부터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확실히 너 때문에 다 이래라 저래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지. 너 입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았어?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비록 그렇다 해도
자식과 부모가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했지만 그렇지 않아. 말이야, 둘이 싸워야 하는 건 아니야. 둘 다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겠어. 나도 잘못한 게 있지? 정말 엄마 탓 때문에 그랬어? 난 그렇게 느껴. 하지만 이런 말을 하니까 넌 실망하겠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건 내게 지옥으로 보내는 길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서 어떻게 너희 눈을 마주하며 살아갈까 싶어. 아마 깜빵 가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거야. 이 말에 남편이 무릎 꿇고 사죄를 시작했어.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어째서 더럽고 역겨운 벌레라도 보는 것 같았을까? 내 몸에서 그 모습을 벗어내고 싶었어. 용서해줘.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도 경찰서에 갔다가 처벌받고 이혼 조건은 그때 가서 내가 제시할 거야. 너가 그걸 받아들여주면 내가 어디까지 나아갈지도 결정할게. 우리 둘이 속히 해야 할 일은 너를 죽이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계획부터 경찰서에 가서 어디까지 말할 것인지 전부 당신에게 달려 있어. 나를 살려줘. 안 돼. 은의 삶이 이렇게 끝나도록 하지 마. 빨간 줄을 한 번 긋게 되면 올바르게 살 수 없다고. 당신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야? 혹시 가면 후회할 일이 있어? 잘못된 길을 가되 순간 남편은 손도 투척 떨게 됐어. 너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까 자니 우리가 다 맞출게. 제발 한 번만 받아줘. 이제 조사를 끝내고 얘기하고 무엇이든 말해. 무조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결국 제가 경찰서에 가서 잠든 것들을 몰래 모았다는 사실만 말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정리할 수 있었어. 솔직히 말해 인간들과 삼촌이 남겨준 건물부터 받기 싫었어. 돈 하나 받기 싫었거든요. 이건 그저 돈이 아니라 삼촌이 정직하게 살라 해주고 싶었기 때문인데. 난 다르게 생각했어. 그래도 덕분에 모든 게 내 조건에 맞게 이혼할 수 있었어. 근데 사람들 끝까지 어리석은 게 뭔지 알아? 실은 그날 경황이 없어도 말하겠다고 했는데 겁부터 먹어서 다 맞출 거라고 했어. 그 우둔한 머릿속으로 무슨 짓을 할 수 있던 거야?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어찌 짓을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 있었다면 지금도 불평이 나서 잠을 잘 못 주무를 거야. 이혼하고 삼촌이 남긴 건물에서 이사를 나와서 새 집을 구했어.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어야겠어.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침에 영어 수업에 다니고 있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삼촌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삼촌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지만 참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쓴 이유는 부모를 일찍 보내고 힘든 상황을 겪는 분들을 위해 조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겪는 분은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